객관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빛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다리 끝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꽤나 높은 곳에. 그런데 그 사다리 끝에서 갑자기 추락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음여행. 자, 오늘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몸이 나를 위로한다. 네. 이 책은 몸의 모성으로 나를 돌보는 12가지 몸챙김의 지혜를 담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이신 남희경 작가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저는 올해로 이제 20년 차 심리치료사인데 치료는 소마틱 사이코 테라피라고 해서 몸을 기반으로 몸이 안내하는 그런 심리치료, 신체 심리치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책에도 쓰여 있지만 이 책을 쓰는데 좀 용기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내 내밀한 이야기를 세상으로 이제 꺼내놓는 거잖아요. 네, 막 용기를 내야지라고 해서 놨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되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저희 이제 숙모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이 책에는 제 얘기도 많이 담겨 있지만 사실 저희 엄마, 뭐 저희 가족의 이야기도 있는데 숙모가 이제 그 책을 읽고 내가 네 책을 읽고 너무 슬퍼서 이렇게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때 제가 처음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 책을 시간이 되면 엄마도 읽겠구나. 그 책을 쓰는 내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실까? 아, 나의 내밀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겠구나를 미처 그렇게 자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어떤 용기가 나서라기보다는 마치 이게 융이 나의 삶은 무의식의 자신을 실현시켜 나간 이야기다. 이 문장처럼 그냥 어느 날 몸이 주인공인 심리서를 출간하고 싶으시다고 편집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고 제 삶에 되게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났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책을 써야겠다라는 이 모든 의지도 내려놓고 제주도의 힐링팜이라는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시간을 보냈거든요. 근데 그곳이 명상실이 있는 곳이었어요. 주인이 이렇게 동그란 흙집으로 아주 작은 명상실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명상실에 앉아 있으면 동그란 하늘이 보여요. 마치 이렇게 우물 안에서 바깥을 보는 느낌일까? 이러면서 그냥 좀 다 내려놓았던 시기를 좀 보내고 와서 이게 여름이었는데 가을부터 뭔가 써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써지기 시작한 거지. 쓰려고 하는 모든 의도를 좀 내려놓았을 때 제 안에 어떻게 보면 바디풀니스의 실현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한 1년 만에 책이 출간되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명상실이 우물이기도 하고 매우 모성적인 안식처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내적으로 어떤 출산이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책이 약간 저의 아기, 제 안에서 태어난 또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책에 보면은 몸과 모성을 연결하셨어요. 네. 이 개념 자체가 몸과 모성을 연결하는 게 보통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쉬운 연결은 아니거든요. 음, 음, 내 몸을 어떤 도구,
음, 혹은 대상적으로 바라보지 몸에 모성이 있다라는 음, 생각을 사실 자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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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선생님 수업을 이제 들으면서도 아, 내 안에 이렇게 모성이 있구나 하고 발견해가는 과정이었거든요. 네, 내 안에 모성이 있다. 내 몸에 네, 모성이 있다. 이 부분 좀 네.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성은 엄마잖아요. 우리가 생물학적 엄마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엄마로부터 이제 태어난 아기였잖아요. 마음이라는 것도 몸에서 태어난 거죠. 원래 본래 있었던 것인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는 태어나서 보살핌을 받기도 했지만 또 스스로 계속 심장이 뛰고 생명이 그 나름의 자발적인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살게 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위기를 겪고 이런 순간에도 우리의 몸은 계속 심장이 뛰고 또 여러 감정들을 차단하고 혹은 굉장히 격분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고 보호하고 했던 기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원래 몸이 가지고 있는 항산성 혹은 무의식의 어떤 발로가 몸에서 그 기능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있는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마음주의에 빠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어, 마음이 마치 주인이고 몸이 하위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마음으로 다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마음이 힘들면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들은 또 몸에서 드러나기도 하거든요. 지금 대부분 현대인의 신경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의 본성, 저 몸의 본성의 원리 이런 것들을 따르지 못하고 차단되고 그래서 본성과 이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이제 주로 마음이 힘든 상태이니 다시 그 본성으로 연결해서 돌아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안정감을 되찾고 나에 대한 감각을 좀 되찾는 데에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때의 몸은 이렇게 보여지는 외모나 비춰지는 몸이라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도구나 대상화된 몸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바로 나의 몸인 거고 그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몸은 도구가 아니라 내 안의 우주와 연결된 또 문이기도 하다. 내 안에 원래 있는 건데, 모성이라는 게. 근데 음, 우리가 사실은 그걸 발견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멀리 와서 음. 너무 멀리 와서 네 다시 내려가는 방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 같은 어, 이제 안내자를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선이 바뀌면서 변화하면서 시선이 좀 안쪽으로 네, 내 본래의 것을 보도록 네, 네, 선생님께서 좀 그런 안내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으로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나면 돌봄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성이란 또 심리적인 기능으로서는 스스로를 보살피고 달래고 돌봐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내가 어떤지를 알 수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 몸이 나를 위로한다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강렬하게 봤던 이야기가 선생님이 무척이나 이제 불안하고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던 그 순간이 있어서 아, 선생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 힘든 순간이 선생님한테 변곡점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괜찮으시면 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뉴욕에서의 그날 밤. 뉴욕에서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그 시기를 좀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객관적으로는 제 삶이 굉장히 좀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빛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사다리 끝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꽤나 높은 곳에 제가 유학을 가서 이 공부를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된 여정이 한 10여 년 만에 학위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풀타임으로 종합병원에 취직도 하고 굉장히 좋은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다리 끝에서 갑자기 추락을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